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총선을 4개월 남짓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법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으로 기대가 컸던 탄소소재법이 최근 기재부와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논란이 일었고 남원 서남대 폐기를 계기로 발의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역시 찬반 의견이 맞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의 주요 현안법 추진 상황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바른미래당 정우천 의원님. 네. 최근 논란이 된 탄소소재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법사위 법안 소위가 무산된 이후에 민주당이 다시 통과를 약속했는데요. 그동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야당 의원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 탄소법은 우리 국가산업으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탄소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설립하는 게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이것이 재작년 2월 달에 제가 법안 발의하고 재작년 5월 달에 이제 산자위를 통과하고 이제 작년 5월 달에 드디어 이제 법사위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한국당 반대로 법사위에서 제2 소위에 넘어갔어요. 그럼 제2의 소위에 넘어가면 이제 숙성을 시켜서 다시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이번 11월 20일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꼭 좀 상정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하고 김도욱 의원이 그 소위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한테 상정을 요구했고 또 이춘석 의원도 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상정이 돼서 이번에 정말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한국당 쪽을 이제 맡아서 그렇게 동의를 받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 상정되고 나서 깜짝 놀랄 일이 이제 벌어졌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 송기현 간사가 그거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김광석 의원님, 민주당의 입장을 번복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번복한 게 아니고요. 현재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지역에 대단한 큰 이슈가 되고 비판이 쇄도하니까 이제 언론 쪽의 인터뷰에서 송기현 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아까 정운천 의원님 이야기했지만 한 번 법사위에서 불발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한 준비가 더 필요했고 기재부가 원래부터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기재부를 통과라는 위원장이 이춘석 기재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기재부의 담당 국장이 우리 전북의 남원 출신의 그 이름이 양춘모 국장이라고 남원 출신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행정에서도 행정에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함께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의 노력이나 또 기재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부분들까지 못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이죠. 집권 여당의 간사까지도 대통령은 지역에 와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난 8월 달에 분명히 그 말씀하셨고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입니다.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것이. 따라서 이제 더군다나 아까 과정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재에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밀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대단히 미흡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이 집권 여당의 간사가 반대하고 상대당인 야당의 장제원 의원은 그 기재부한테 그랬더라고요. 너무 예산 타령하지 말아라.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영학부의 경제학부죠. 장남원 교수님. 탄소소재법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좀 우여곡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제 소관 부처인 뭐 산자부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뭐 특히 야당의 경우에 뭐 큰 반대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지난 27일 수요일 여당 대표가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우리 전북에서 이제 소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법 문제는 이미 당정협의회에서 그 협의된 사안이고, 기재부도 앞으로 그 뭐 협조 내지는 동의를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정기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잘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뭐 이 탄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품 소재 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네. 탄소 소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탄소 소재법은 예. 어떤 법이고 또 그 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2016년 20대 국회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이 탄소법 통과를 위해서 산자위에 상임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한 3년간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2016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의 소재인 지방산업이 국가산업으로 탄소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는 만들어졌는데 지나놓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최소한 산자위에 탄소에 관한 과도 하나 전담부서도 안 만들고, 그래서 이게 완전 이제 종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1년 후에 그 법안을 19명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한번 내용 보시면요. 탄소 산업 자체가 지금 엄청난 미래의 산업입니다. 지금 2016년에 1.7조인데 지금 10년 후에는 4.4조. 우리 대한민국 산업으로 예상되는 거 3배로 불어납니다. 이 10년 후에는 거의 1.7조가 10조로 불어납니다. 전 세계 시장을 보면 42조가 10년 후에 108조, 2.5배. 이렇게 엄청난 미래의 산업의 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전주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국가산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이거를 종합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 거기에 대한 인력, 거기에 대한 수출, 또 연구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탄소산업진흥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종합 컨트롤 타워를 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법안이 돼야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로 진흥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탄소산업이 빛을 보고 우리 전라북도의 큰 산업으로 확대 발전해서 기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던 것입니다. 네. 지난 8월에 문 대통령이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해서 탄소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의 전략 문자 또 수출 금지 조치 이후에 탄소 산업 진흥이 또 시급한 과제가 됐고요. 따라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탄소 소재는 쓰임새가 날로 확장해 가고 있고 이 소위 미래의 먹거리 그런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영국 이런 탄소 산업 분야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국가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세계적인 그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 이 소위 가치 사슬, 요게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획이나 디자인 이 가장 고부가가치를 이제 미국이 다 차지해 왔고요. 일본이 이제 핵심 부품 소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간재, 그리고 중국이 이제 조립 생산 이런 소위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이제 이 부품 소재 소위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또는 그 홍색 공급망 구축.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모든 이 가치 사슬을 자기들 그 국가 내에서 소위 그 완성형 부가가치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가치 사슬에서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소재 부분에서의 이런 국가적 전략 산업 그런 측면에서 탄소 산업은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탄소 산업에 특화된 능동적인 국가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 의원님, 다음 임시국회에서 탄소 소재법 통과는 낙관하고 계시죠?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뭐 그저께 부랴부랴 내려와서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고 가셨는데 저는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지역을 부랴부랴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예전처럼 아마 한 개 당이 독점하고 있었으면 그런 사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 문제가 터지면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 쪽도 강하게 그 역할들을 해주셔서 이거 잘못하면 뭐 내년 총선에 발등에 불로 떨어질 핫 이슈가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내려서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실제 국회의 그 법안 소위 메커니즘을 보면 사실 임시회의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임시회의는 또 열릴 수는 있습니다. 열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번 선거제 개편이나 또는 사법개혁이나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탄 부분들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서로 극한 드립으로 가면 사실은 임시회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은 뭐 기재위에서 한번 이제 문제가 됐다가 다시 재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이 이 법안에 대한 특별한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는 다시 상정해서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그 법사위에서. 그런데 간사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들도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좀 정치적인 우리가 해줄 테니까 정적인 좀 딜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열린다 하더라도 해당 법사위 상임위에서 간사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찬 대표 말대로 이건 뭐 대표가 이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메커니즘이 아닌 거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지만은 탄소 소재법이 만약 통과되더라도 탄소산업진흥원을 또 전북에 유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정 의원께서 짚어주시죠. 그걸 포함해서 좀 보충 좀 드리고 간단히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금 탄소산업진흥원 아니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 두 가지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통합을 시켰죠.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그거를 깨야 합니다. 그 안에 지금 탄소 산업의 지원은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산업의 중요성을 기재부에서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걸림돌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됐으니까 이제 여야를 어떻게 다시 상정시키지 않은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 해야 할 몫이고 지금 이제 탄소법이 통과되면 이제 탄소산업기술원이 경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도레이에서 이제 경북 구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우선권을 지금 갖고 탄소산업의 맥하고 탄소산업의 처음 출발부터 또 탄소산업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전라북도 훨씬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또 그러한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유치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이막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다. 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해주시고, 있겠습니다. 네, 탄소소재법과 함께 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계신 김광수 의원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처음부터 이게 좀 프레임이 잘못 짜여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작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총선 지역의 공약으로 내세워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현대중공업도 가동 중단되고 GM자동차도 폐쇄되고 서남대학교 폐교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들고 나오기 쉬운 것이 공공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공약으로 써먹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재빨리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총선 지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방치해버렸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사 이 부분 이게 이제 재정법이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도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 20대 국회가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 그래야 2023년 개교 목표로 되는 서남대 의대가 제대로 정착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청문 절차를 밟고 이제 법안 소위에 이번 주에 넘어왔던 건데 제가 프레임이 잘못 짜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니 민주당의 공약을 실현해주고 내년 총선에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힘 보태줄 일 있어? 이게 프레임이다. 정치적인 프레임이.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도 정치적인 기회나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이게 프레임이 잘못 짜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틀간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굉장히 좀 반대는 했지만 그 반대가 특별한 반대는 아니었어요. 반대 중에 이제 또 이번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던 것이 민주당 의원이 한 분이 반대를 했어요. 이 법안소위 위원 중에 오재세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 반대 논리는 뭐냐면 왜 전북은 원광대 의대도 있고 전북대 의대도 있고 의료 인력이 186명이나 한 해 배출되는데 충북은 전북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우리는 한 5, 60명밖에 안 되는데 왜 전라북도에 또 갖다 주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달라.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 통과가 무산됐던 거고 이제 둘째 날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난번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당론이라고 이렇게 표시는 않지만 내부적인 지침을 내려서 이건 절대 반대. 이거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재정법 두 개는 절대 반대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재상정해서 다시 논의를 강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 교수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당도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데 말이죠. 이처럼 이제 경제 논리나 시장주의적 시각에서 이 공공의료 대학 원법을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의료 정책이나 또는 전문의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일반 그런 소위 의과 대학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적 격차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 간 차별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이나 특이성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뭐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그 인기가 없는 이런 학과에는 지금 현재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소위 전문 분야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 어촌이라든지 이런 좀 뭐 소외된 지역 이런 데에는 누가 가서 그 근무하려고 하지도 않고 병원을 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공공의료에 대한 이런 소양을 가진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 이런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덧붙여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의무 지역이나 의무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이런 국립 공공의료 이런 기관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현재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족한 의료 인력, 그래서 공공의료대학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인력뿐만이 아니고 의료 기관도 여전히 문제죠. 그러니까 소위 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중증 외상 환자나 또는 급성 심근 경색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송 도중에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환자 사망률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전 국민이 기본권이면서도 각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큰 거죠.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도 국가가 공공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문제도 국가가 반드시 해소해야 될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수도권으로 의료 집중들이 더 강화되고 보장성이 확대돼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소위 예산 재정을 파탄 부분들이 우려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지역의 그 거점 병원들이 있는 거죠. 우리 전북대나 우리 지역에도 권역 응급센터, 권역별 응급센터, 이것도 지금 전북대가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원광대도 외상센터가 취소가 돼 있고. 그러면 지역은 의료 공백이 심각한 거죠. 물론 취소됐다고 그래서 운영이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 국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시 곧 아마 12월 달에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이제 그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같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예전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남원의료원을 국가의 중앙의료원의 분원 형태로 해서 국가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하고 거기를 실습병원, 배후병원으로 활용하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공공의대법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 법안이다. 의원님, 그렇다면 2022년이나 23년 개교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지금 8억 9천만 원, 23년 개교를 목표로 8억 9천만 원이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 이 법이 표류가 돼버리면 예산도 함께 표류가 되는 거고, 당연하게 2023년 개교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드리면요. 참 김광수 의원님이 보건복지부에서 고군분투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양진영 논리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까 강남호 박사님 또는 김광수 의원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경으로 복지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고 양진영에 있는 그 의원들을 설득시킬 거냐가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는 여당 야당이 손뼉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내용들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충청도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에서도 여당 야당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한국당이 밉지만 한국당 국회의원도 하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훨씬 빨리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전북의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5개나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새만금 법안이 이제 계속 보충 법안이 되면서 새만금의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임대 용지를 확대한다든지, 조배수 의원님은 이제 왕궁 축산단지를 좀 더 연장해서 없애는 방법을 노력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 큰 어떤 현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잘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김관영 의원이 마이스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카지노가 들어와야 된다. 내국인 카지노. 그 부분이 지금 국토위에 있는데 계속 2, 3년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에 대해서는 예산도 1조 2천억까지 올라가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산업의 기본적인 제조업 산업들이 제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전북 현안 추진에 있어서는 제3금융지 지정이 무산된 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북의 제3금융지 지정에 대한 논의라든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관한 법 개정안 어떤 상태입니까? 제3금융주 중심지 추진은 정말 제가 10여를 기울여서 잡고 왔던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 과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무산됐던 것은 사실은 제2금융중심지라고 하는 부산의 문현지구 쪽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면 부산 몫이 뺏긴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집권여당의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논리가 뭐냐면 전라북도에 아직도 금융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은성수죠.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마침 또 군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많아서 전라북도에 여건 이야기하는데 문현지구는 선 지정하고 인프라 보강해서 후 인프라 지원을 하고 만들었잖아.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좀 논리적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역 차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 뉴욕 멜론은행이나 SSBT나 뭐 2개 정도 수탁은행 지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2개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로드맵이라도 좀 밝혀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끝내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3년마다 추진위를 개최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총선은 일단 넘어갈 것 같고 다시 재논하기는 불가능하고 총선 끝나고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에 좀 정치권도 힘을 모으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이게 지금 금융 중심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또 경제학자로서 제3금융지 금융 중심지 지정의 정당성과 또 이 당위성을 희석시키는 일련의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사실 뭐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는 연기금 쪽에 사실은 이 특화가 돼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산운용 특화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부산 쪽에서 사실은 이 태클을 걸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된 그런 금융 중심지를 이제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 계속 그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갈등 구조나 이런 정치적 어떤 그 프레임 논리를 좀 깨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전략적인 접근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무산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류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산이 아니고 보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러니까 조건부 보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숙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금융 산업의 집적화 또 뭐 금융타운의 조성 뭐 전북국제금융센터 뭐 핀테크 산업의 육성 또는 뭐 전문 인력 양성 그 다양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좀 그 전략적인 이런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
뭐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이 밖에도 전북 현안 추진을 위해서 속도를 내야 될 법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특례시, 전주시 특례시 그거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어쨌든 예산은 지금 4년 동안 6조 원 시대, 7조 원 시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하나 예를 하나 드리면요.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광역시에서 빠지는 바람에 울산하고 20년 전에 빠지는 바람에 울산하고 지금 비교하면 2배에서 4배로 불어납니다. 30년 전에 광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요. 불과 얼마 차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광역시가 된 뒤에 또 4배 차이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운동장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100만 도시 이상의 4개만 지금 행안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전주하고 청주하고 2개를 넣어가지고 4+3으로 해서 50만 이상일지라도 그러한 도청 소재지가 있는 행정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같이 함께 넣자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뭐 전주시장도 도지사 포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제가 이제 또 야당을 맡았어요. 이채익 간사부터 윤재욱, 안상수, 홍문표, 권은희 뭐 할 거 없이 박완서, 이지목 다 만났습니다. 또 시장 오면 다 만나게 하고. 근데 이것도 또 민주당에서 또 뒷발질 할까 그러면 걱정이에요. 예? 이 손뼉을 딱 맞춰서 내년 안에 이 안이 법안이 통과돼서 운동장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전주가 뭐 대통령께서도 뭐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든다고 공약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특례시가 꼭 이루어져서 우리 전주시의 큰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탄소 소재법 국회 통과가 가능한지 또는 이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상황과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못다한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토론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예, 우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우리 두 의원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전북 지역의 정치력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해당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권은 그 제도적 장치나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소위 원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으로서 원팀이 돼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김 의원님. 예,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 쪽에 그러니까 전북도나 행정 쪽도 같이 손뼉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번 탄소법 또는 공공의료대학원법을 보면서 조금 엇박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만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진정한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함께 힘을 어떻게 합치고 모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정치적으로 때로 그냥 이용해 먹고 이러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면 이건 뭐 대단히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의 노력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공의료법 과정 속에서도 남원의 애양운동본부 시민들은 40~50명 올라와 있는데 남원 시장 얼굴도 안 보이고 도에 하다면 지사님은 뭐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 여기 지역에 또 부랴부랴 내려왔으니까 뭐 정무부지사라도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계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치밀한 대처 없이 하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그런 측면에서 여야 정이 힘을 같이 좀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 지난 사전 초선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대할 것인가. 또 하나는 행정부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북발전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해서 사실은 새만금 문제하고 특례시 부분 또 탄소법 부분, 금융중심지 이런 게 이제 전라북도를 크게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뭐 법안인데 지금까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결국 국회에서는 여당, 야당이 손뼉을 쳐야 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야당, 부족한 여당이 있다면 거기에 보완을 해가면서 절실함과 치열함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 정치 행위를 충분히 해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10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해내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해서 힘을 실어줬던 탄소소재법이 논란 끝에 통과 약속을 얻어냈긴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고 전북 현안을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법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전북의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